일단은 우리 가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 중에 일부를 중개인 혹은 집주인에게 이체를 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것 자체로서 우리가 계약을 성립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매도인들이,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해지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계약서를 써야지만 계약이 성립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구두 계약도 얼마든지 계약이 성립될 수 있고, 가계약금 지급으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요즘에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매도인들이,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파기를 하냐면, 보통 이제 중개인들이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일단은 우리 가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 중에 일부를 중개인 혹은 집주인에게 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계약일을 정한 다음에 계약일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 계약을 하는 날에 집주인이 집값이 그 사이에 너무 오른 거예요. 너무 올라서 갑자기 자기한테 너무 손해가 된 것 같으니까 가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이 계약을 해지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힘들게 이제 가계약금도 지급하고 계약을 이제 체결한다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니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검토해야 될 것은 가계약금을 지급한 것 자체로서 우리가 계약을 성립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중개인을 통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계약이 성립됐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써야지만 계약이 성립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구두 계약도 얼마든지 계약이 성립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을 통해서 계약이 실제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는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언제까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잔금은 언제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계약을 만약에 파기했을 때는 어떤 식의 불이익이 있다든지, 그리고 기타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전세금 대출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내가 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건을 거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계약의 성립에 대한 기대감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조건들을 정함으로써 구두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성립이 인정된다면 가계약금 지급으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우리 민법 규정에 따라서 해약금 약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만약에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실제 우리가 지급받은 계약 일부 금액에 대한 배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는 걸로 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안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계약금 배액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